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주차 강의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차까지 환경론적 관점에서 이야기했는데 이제 강의가 이번 주 13주차하고 다음 주 14주차가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교수님이 어떤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까 고민하다가 이번 주는 수직적 통합과 아웃소싱이라는 개념을 좀 알려주고 싶고요. 다음 주에는 공급 사슬 관리, 보통 Supply Chain Management 또는 SCM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념 두 개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좀 국제 경영론을 한 학기 공부하면서 좀 마지막으로 필요한 지식을 전달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선정을 했으니까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까지 집중해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과제는 14주차에는 과제를 내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이라고 해서 13주차까지만 과제를 제출하시고 14주차는 과제가 링크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요. 자, 오늘 수직적 통합의 개념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의 개념을 여러분들께 잘 알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 수직적 통합 봅시다. 수직적 통합. 자, 수직적 통합, vertical integration 이렇게 얘기합니다. vertical integration, 수직적 통합. 교수님, 수직적 통합이 수평적 통합도 있나요? 수평적 통합도 있어요. 근데 수평적 통합은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제 수직적 통합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수직적 통합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제조업이 있죠, 여러분. 제조기업. 제조업. 그쵸?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완제품을 만드는 제조업체가 모든 걸 자기가 다 만들지는 않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자동차를 만든다, 완제품으로. 자동차 제조업이다. 그럼 자동차를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가 자동차라는 완제품을 만들어내지만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다른 부품들이나 중간 재화는 어때요, 여러분? 그걸 현대자동차에서 다 만들지 못하죠. 자동차라는 재화는 어때요, 여러분? 완제품이 자동차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를 들어 핸들도 있고 거울도 있고 유리창도 있고 시트도 있고 타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완제품인 자동차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보통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2 내지 3만 개 정도의 부품이 합쳐져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동차 제조업을 현대 제조업의 꽃이다 이렇게도 얘기하죠. 어쨌든 대부분의 제조업체에서 만들어내는 완제품들이 다 그러할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혼자서 다 만들지 못해요. 무언가를 내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게 원재료나 부품, 중간재와 같은 것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업체가 있죠, 여러분. 제조업체가 있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원부자재, 그렇죠? 여기는 원료, 부품, 중간 제품, 중간재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기업이에요. 여기는 어때요? 해당 제품의 완제품, 상품을 만드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런 공급업체에서 조달받아서 이 완제품을 만들죠, 여러분. 만든 완제품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사실은 완제품은 그 제품을 필요로 하는 수요, 소비자를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완제품 제조기업의 생산시설에서 만들어내는 이 완제품은 탄생되는 순간에 소비자를 찾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를 찾아가는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시장이라는 데죠, 시장. 그죠? 시장에서 그 제품의, 이 완제품의 유용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선택을 받아야지만이 이 완제품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완제품이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시장에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기업이 있죠.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 그네들을 보통 우리가
유통업체라고 하죠, 여러분. 유통업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비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구매 행위는 다 어디서 일어나요? 완제품에 대한 구매 행위는 유통업체에 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유통업체에 가야지만이 이 제조업체에서 만든 완제품을 여러분이 직접 구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소비자가 제조업체에서 만든 완제품을 만날 수 있는 컨택 포인트가 되는 게 유통업체이고, 유통업체 중에서도 리테일링 스토어, 그죠? 소매업체가 되는 거죠. 그 소매업체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백화점도 있고, 마트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뭐 그죠? 프랜차이즈 점포도 있고, 뭐 아울렛 점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쨌든 소비자들이 완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가는 장소를 모두 우리가 유통업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은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완제품을 중심으로 해서 완제품이 생산되기 위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하는 공급업체의 라인. 그다음에 자기가 완제품을 만든 것을 소비자에게 잘 판매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유통업체의 기능. 이렇게 일련의 제조업을 중심으로 앞 뒤에 위치한 공급 유통업체와의 이러한 일련의 프로세스, 그렇죠? 제품 생산 절차, 제품 생산 판매 절차의 일련의 이 프로세스를 수직적인 형태로 간주합니다. 그 프로세스를 굉장히 수직적인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제품 후방에는 공급업체가 있고 완제품의 앞부분, 전방에는 완제품을 유통시켜주고 판매하는 유통업체가 있다. 그래서 이건 수직적 성격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평등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수평적이라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대등한 위치에서 이 병렬적으로 돼 있는 거고, 이거는 소비자에게 찾아가는 과정에서 역할이 다 다른 거죠, 여러분. 부품 공급, 완제품 제조, 유통. 일련의 프로세스를 수직적인 관계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경영학에서. 그런데 이런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공급업체의 역할이 있고 제조업체의 역할이 있고요. 유통업체의 역할이 따르죠. 업종이 다른 거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조업체가 여러분 뭐 어떤 제조업체인지 모르겠지만 특정 완제품을 만드는데 자기가 기존에는 이런 공급업체한테 조달을 받아서 다시 말해서 이네들한테 구매를 해서 우리나라 현실에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청업체라고도 할 수 있겠네. 하청업체 또는 협력업체, 공급업체 이렇게도 얘기하죠. 이네들과의 구매 계약에 의해서 조달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 A 부품 말이야. 그거는 이제까지는 우리 공급업체인, 협력업체인, 하청업체인 모 기업한테 구매를 해서 해왔는데 우리가 직접 그거 생산해보면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거 그 친구들한테 사오지 말고 우리가 그런 기능을 하는 계열 회사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러한 수직적인 프로세스 상에서 공급업체들이 했던 것을 자기는 그걸 조달받아서 완제품을 만드는 기능이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야 거기서 조달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해보자. 걔들 너무 비싼 것 같아. 우리가 직접 하면 훨씬 쌀 것 같아. 또 그네들 그 기술이 우리한테 필요해 장기적으로. 그러한 이유에서 공급업체가 하는 걸 자기가 직접 하게 되는 경우, 그죠 여러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있을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수직적 통합이라고 해요. 수직적인 프로세스 상에서의 각 주체가 하는 역할이 다른데 내가 하고 있지 않은 주체, 공급이라든지 유통을 내가 직접 하게 되면 그거를 수직적 통합을 해야 되는 수직적 통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직적인 프로세스에서의 기능을 내가 안 하던 기능을 통합해버린다라는 거죠. 반대로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제조업체인데, 야,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이 유통업체와 거래를 통해서 이 유통업체에
판매망에 이렇게 우리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를 했는데 너무 이 유통업체가 너무 고자세야. 우리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주지도 않고 또 가격 뭐 좋은 위치에 전시도 안 해주고 그다음에 뭐 자기네들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조업체에게 무리하게 판매 촉진 행사를 떠넘기고 우리는 그냥 팔아도 좀 이윤이 좀 많이 남지 않는데 1+1, 2+1 행사 갑자기 하라고 그러고 너무 좀 횡포가 심하지 않아? 그럴 바에는 우리가 우리 제품 직접 판매하는 유통 계열사를 만들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돼도 수직적 통합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사는 제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트나 편의점에 가서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구매 가능한 제품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제품들을 제조한 완제품 회사는 다 다르죠, 여러분. 그죠? 다 다르죠. 그 판매하는 회사는 그 제조 회사예요? 아니죠. 유통만을 전문으로 하는. 다시 말해서 완제품을 소비자에게 좀 더 편리하고 그죠? 적시적소에 판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에 대한 편리와 유용성을 제공하는 업이 유통업이에요. 근데 그거를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직접 못하고 이런 유통에 전문화된 기업에게 이렇게 의뢰를 하는 거죠.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뭐 GS24시 이게 다 유통업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에 의뢰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만드는 경우가 있죠. 삼성전자 예를 들어볼게요. 삼성전자 어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삼성전자 전자제품은 완제품에 해당하겠네. 그죠? 완제품. 완제품을 만들어서 삼성전자 누가 팔아줘요? 그쵸? 유통 전문 업체에도 팔죠. 이마트나 롯데마트에 다 팔죠. 근데 또 삼성전자는 어떻게 해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는 자체 유통업체가 또 있죠. 자기 제품 팔고 서비스하는. 거기를 통해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공급, 제조, 유통에 이르는 수직적인 프로세스 관계에 있어서 제조업체가 자기의 후방에 위치한 후방에 위치한 산업인 공급업체를 통합하게 되면은 후방 수직적 통합 이렇게 얘기하고요. 백워드 vertical integration. 만약에 유통업체를 만약에 하겠다, 유통업체를 계열사로 만들었다 그러면 전방 부분을 통합한 거죠. 앞부분을 프로세스의 앞부분을 통합해서 전방 수직적 통합 이렇게 하고 여기는 forward, forward vertical integration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이렇게 공급, 제조, 유통에 이르는 일련의 프로세스 상에서 자기가 하고 있지 않던 기능을 자기가 직접 하게 되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계열화하는 경우를 수직적 통합 또는 다른 말로는 수직 계열화, 이것도 맞는 말이네요. 같은 말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수직적 통합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반대되는 개념이 여러분, 대항하는 개념이 아웃소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웃소싱.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웃소싱하고 수직적 통합은 좀 반대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반대 개념. 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완제품, 요 수직적인 프로세스에서 완제품을 만들던 기업이 있죠, 여러분. 기업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계열 업무, 또 이 사업부는 우리가 직접 하는 게 필요치 않지 않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직접 할 필요가 없어. 너무 오히려 우리가 더 손해야. 차라리 요 기능, 요 부품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하지 말고 이걸 우리보다 더 잘 할 수 있는
이것만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다른 중소기업이 찾아서 그네들한테 품질 수준 알려주고 관리 감독 강화해서 조달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외부에 아웃소싱, 외부에서 소싱하는 게 낫지 않겠어?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뚝 떨어져, 뭔가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거죠. 외부로. 아웃소싱이에요. 외부에서 조달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아웃소싱이죠. 그래서 사실은 외부에 위탁을 주거나 외부에서 구매해 오는 것을 아웃소싱이라고 하고, 외부에 있던 거를 자기가 직접 하게 되는 거를 수직적 통합, 수직 계열화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현대에 있어서 이런 의사결정을 누가 내려요, 여러분? 경영자가 내리는 거예요, 최고 경영자. 그래서 경영자가 우리 기업에서 행해지고 있는 활동 중에 어느 부분을 계열화하고 어느 부분을 아웃소싱할 것인가의 문제를 잘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결정이 전략적인 성격을 가져야 돼요. 그랬을 때 올바른 의사결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저런 아웃소싱이나 수직 계열화를 잘못하면은 안 하니만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자, 아까 서두에 수직적 통합하니까 교수님 수평적 통합 개념도 있겠네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수평적 통합은 신규 사업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신규 사업. 신규 사업을 하는 것을 보통 우리 경영학에서는 여러분 사업 다각화라고 해요. 사업 다각화. 이 사업 다각화만 갖고도 좀 강의를 좀 오래 해야 될 테마인데 여기서 이제 이번 학기는 다루지 못하는 거죠. 사업 다각화는 비즈니스 다이버시피케이션, 이게 신규 사업. 우리 신규 사업 할 거야. 사업 다각화죠. 그러면 제조업체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특정한 완제품 제조업체. 그래서 이 제조업체 완제품을 A 제품을 생산해. 근데 이 제조업체가 신규 사업으로 B 사업을 해. 또 신규 사업으로 C 사업을 해. 뭐 더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전자 제품 제조업인데, 얘는 뭐 할까? 얘는 뭐 건설업이다. 얘는 유통업이다. 또는 얘는 호텔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 제품과 직접 관계되어 있는 이러한 공급 제조 라인이 아니라 그냥 별도의 독립적인 새로운 사업으로서 신규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되면 이건 그냥 하나의 계열 회사로서, 신규 사업체로서, 자회사로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이걸 그냥 수평적 통합이라고 해요. 수평적 계열화. 그래서 이거는 뭐 수평적 통합, 수평적 계열화라는 개념보다는 사업 다각화라는 테마로도 많이 다뤄지는 영역이고, 오늘 얘기한 것은 아웃소싱의 개념과 수직적 통합이라는 개념을 갖고 설명하기 위해서 수직적 통합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완제품 제조기업을 중심으로 자기가 직접 메이크할 것이냐 아니면은 외부에서 바잉할 것이냐. 메이크와 바이의 문제가 수직적 통합, 아웃소싱의 문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해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은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직 계열화하고 그 다음에 아웃소싱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시간에 비슷한 개념인데 이게 이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의 개념을 물류에 특화를 해서 이 공급자, 이 주체 간의 관계, 릴레이션십을 이어주는 공급자 관계십을 물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이번 학 강의를 모두 마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